안녕하세요. 전력전자 회로 채널을 운영하는 최승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TI PSDS 2024 두 번째 섹션에 나왔던 고전압기기의 공간 거리 및 연면 거리의 이해라는 거를 한번 되새김질을 해볼게요. 이 발표하는 분들 수준을 제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도 이게 내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 여부나 기억을 위해서는 제가 입으로 떠들어야지만 되는 좀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남기게 된 겁니다. 사실 올해 그 TI PSD 되게 좋았어요. 이게 뭐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꽤 전력전자랑 관련된 주제들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고,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녹화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중에도 이 고전압기기 공간거리에 대한 게 있었거든요. 내용이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데,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절연거리나 이런 거에 대한 그 PIC 그 국제 표준 규격 있잖아요. 거기에 정의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약간 반신반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회사에서 좀 비용이 돼서 PCB 설계랑 관련된 그 절연거리 관련된 표준안을 몇 개를 샀는데, 표준안에 너무 자료가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자료가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표준안을 산다고 해서 이게 이게 다른 표준안, 이게 사실 IPC 표준안이 굉장히 막 엮여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그물처럼. 그래서 여러 개를 동시에 사야지만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래도 한 200만 원 돈 들여서 샀던 거 자료에는 표준 절연 거리에 대한 논의가 있긴 있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별로였다. 그래서 사실 이런 주제 나왔을 때 굉장히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 들었던 내용, 기억나는 거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에는 이렇게 연면 거리, 공간 거리, 기타 용어 정의, 그 다음에 절연 등급 레벨 및 설계 가이드, 그 다음에 뭐 결정하는 흐름도, 아니면은 PCB 간격 표준 및 규격 가이드, 간격에 대한 기타 예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 내용 이게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요. 이 세미나 들을 때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여튼간에 이제 첫 페이지는 이제 고전압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1차 측, 2차 측을 분리하는, 그러니까 그리드랑 이쪽 로드 쪽을 분리하는 이런 솔루션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표준적으로 뭐 다 있는 거니까 이거 아는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이것도 TI 홈페이지나 TI 제품을 많이 쓰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확률이 높다고 봐요. 이미 저도 알고 있던 내용인데 한번 다시 리스터디해서 리세미나에서 좋았는데, 우선 이 CPG는 클립페이지라는 겁니다. 이거 한글이라서 CPG라고 했는데, 그 영문 자료 보면 클립페이지로 되어 있어요. 클립페이지라는 게 있고요. 클리어런스라는 게 있죠. 저희가 보통 정의할 때. 그럼 클립페이지는 뭐냐면, 실제 어떤 두 금속 사이에 그 피지컬 디스턴스입니다. 그러니까 3D 구조물을 고려한 실제 표면 거리, 그 표면을 따라가는 거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도 있지만 여기 패키지 표면, 여기 표면 거리, 이걸 클립 페이지라고 부르거든요. 표면을 따라가는 최단 거리. 그러니까 이게 클리어런스, CLR이랑은 다르죠. CLR은 이 구조물의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그냥 최단 거리 두 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조건,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는 클립 페이지가 더 멀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조건에서는 클립 페이지가 더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클리어런스가 멀어도요 실제 고전압이 영향을 미치는 건 금속 최단으로 붙어 있는 클립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죠. 내가 예를 들어 패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치면, 여기 있다고 치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클리어런스가 넓어 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핀 자체가 금속이기 때문에 고전압은 여기 표면을 따라서 적용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작은 부품이다 보니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대놓고 원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고전압이라고 하는 거는, 고전압에 필요한 절연거리라고 하는 거는 클리어런스도 있지만 클립페이지도 같이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클립페이지는 여기도 있지만 오염, 습도, 응결, 이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준다. 그리고 이제 전압은 RMS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런 표면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물질의 재료,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클리어런스는 공기 중 최단 거리, 이 공기 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우리가 보통 라우터로 PCB를 파버리면 클리어런스가 이게 돌아가거든요. 이거 잘못 그렸다, 거짓말했네. 이게 라우터로 파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왜냐면 이 라우터는 공기이기 때문에 어떤 공기를 뺀 나머지 최단 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클리어런스 같은 경우는 공기 중 최단 거리고, 기압이나 온도가 온도는 왜 중요하지? 온도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인 산업이나 이런 데서 영향 줄지는 모르겠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의 분자 구조가 유연해져서 그런가? 왜냐면은 PCB는 FR4거든요. 유리 섬유도 있고. 이건 온도는 모르겠네요. 아니면은 이게 공기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공기가 온도가 높아지면 절연 파괴 전압이 낮아지나요? 이건 갑자기 저도 모르겠네요. 이때 세미나 때 얘기가 없었는데. 여튼간에 일시적인 과전압에 의한 고장 가능성, 이게 좀 다르네. 이것도 여기는 일시적인 과전압이래, 여기는 RMS인데 이 조건이 이거 아니야? 완전히 이 평균이랑 일시적인 건 완전 급이 다른 거죠. 여튼간에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했던 게 나중에도 나오는 얘기인데요, 고도가 높아지면 이 절연 거리를 더 늘려야 된답니다. 왜 그러지? 이것도 뭐 물리적인 거로 잘 모르겠네요. 여튼간 이 얘기가 계속 나왔어. 이 세미나 때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튼간에 클리페이지는, 여기 보면은 클리페이지와 클리어런스는 물리적 관계가 없고요. 대부분의 경우 클리페이지가 클리어런스보다 작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클리페이지가 더 넓다는 거겠죠. 여튼간에 크기와 비용 대비 가능한 최대야. 중요한 건 이거네. 그러니까 클립페이지든 클리어런스든 얘를 넓혀야 돼요. 그래야지 절연거리를 견딘다고. 여튼간에 이렇게 패키지 기준으로는 절연된 두 핀에 가까운 곳은 클립페이지가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도 있네. 절연이 된다는 가정에서만 클립페이지와 클리어런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클리어런스도 충분히 넓어야 되고 클립페이지도 충분히 넓어야 되고, 가급적이면 그게 일치가 될 때 우리가 절연이라는 거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디선가 들어왔지만 잘은 몰랐던 내용, 그 다음에 재료 그룹이 있나봐요. 이게 표준안에 있는 내용인가봐요. 근데 이 표준안은 돈 주고 사야 되는 거라 가지고 여튼간에 이거를 그 비교 추적 인덱스, 이거 뭐 컴페어 약자겠죠. 추적을 영어로 트랙이라고 하나? 트랙 인덱스? 여튼간에 근데 실험 방법이 재밌는데, 50방울 30초당 50방울 오염된 물 0.1%의 염화 암모늄을 섞은 물을 계속
떨궜을 때 견딜 수 있는 최대 전압이래요. 이게 국제 표준인가 봐요. 여튼간에 그런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다가 가서 알았어요. 여튼간에 이 CTI 범위가 있는데 이게 1번, 2번, 3A, 3B가 있는데 1번이 제일 높대요. 근데 이게 600V 이상, 400에서 600, 175에서 400, 100에서 175 혹은 지정되지 않는. 그래서 여기 있죠, 이거. 대부분의 F알파 PCB는 여기랍니다. 그룹 재료 3A에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얘는 해봐야 175에서 400인 거야. 근데 TI의 회로 부품들은 그룹 1, 600V 이상이라고 합니다. TI만의 기준인 건지 다른 회사들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간에 일반 PCB의 절연 등급보다 전자부품의 절연 등급이 훨씬 높은 거죠. 오염 수준도 몇 개 나누고 있더라고요.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인데 수준 4가 제일 어려워요. 전도성 먼지, 비, 습한 환경, 지속적인 전도, 실외. 그러니까 우리 이거죠. 우리 통신 중계 장비 같은 거, 저기 전봇대에 달려 있는 외기에 노출된 애들. 오염 3은 전도성 오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응결, 비전도성 오염 물질이 있을 수도 있는 이게 오염 3이랍니다. 이건 산업용 난방이 되지 않는 공장 혹은 농장. 요거를 오염 3. 오염 2는 간헐적인 응결, 일시적인 전도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건 실험실이나 사무실이라네요. 여기 있고 오염 5는 오염이 없거나 건조하거나 비전도성 오염만 있다. 밀폐형 구성품, 코팅 PCB, 클린룸. 이거는 맞네. 이게 오염을 나누는 이런 수준이 있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도 과전압 범주. 이게 뭐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임펄스 내전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확률적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할 거는 요 아까 CAT가 아니네. 이걸 CAT라고 부르나? 난 이게 CTI라고 기억하고, 이거는 제가, CTI 범주라고 저는 생각하고서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단어가 틀리네요. 이게 CAT 1, 2, 3, 4가 있고, 1은 이 정도랍니다. 24VAC. 0.8kV 피크. 주거용 전압 기준이라는데, 이거 24랑 너무 차이 나는데 이거. 근데 여튼간에 과도 전압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한 회로 연결. 서머스테스쿨 스프링클러. 요거네 요거. 이렇게. 요렇게 돼. 그러니까 이거는 벽전은 끼리의 내전압 수준인 건가 보네. 그 다음에 CAT2는 고정 설치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소비 장치. 고정 설치. 요거 얘기하는 건가? 요거 끼리는 10m 1.5 V 피크. 잠깐만, 이 설명 잘못했다. 이거는 요거네. 요거 얘네. 이건 낮은 전압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얘가 뭐지? 얘가 뭔지 모르겠네요. 충전기 이런 거에 적용되는 건가? 여튼간에 3는 사용 가능 여부가 특별히 요구사항에 달리는 고정 설치, 유틸리티 패널, 분해 보드, 2.5 V 피크. 이렇게 배전반 정도 되는 거네요. 배전반 두꺼비집. 그 다음에 이 4는 원래 이거 바깥에는 전기 계량기 4kV 피크. 그러니까 뭐냐면은 각 영역별로 존재하는 장비들, 예를 들어 4레벨 여기 있죠. 마우스가 4레벨. 그 다음에 이거 CAT 3레벨 배전만. 내전압 조건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CAT2, 요렇게 CAT2,
제일 안전한 게 CAT1인데 CAT1은 정말 여기 안에서도 넣어. 여기서 필요한 내전압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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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TI가 저련 게이트 드라이버 막 4kg, 5kg 만드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은 차는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kV 피크니까는 이게 뭐 1kg, 2kg는 어림도 없는 얘기였네요, 이게. 이런 걸 한번 또 우리 서로 확인하면서.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여기 이 얘기 하더라고요. 다양한 전압 등급, 최종 기기를 위한 단일 솔루션이 없다.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그 산업 표준들이 있는데 이 전압들 조건이요. 제각각이래요, 제각각.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또 PCB는 이렇고,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요거 사서 봤는데 사지 마세요. 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 문제들이 뭐냐면 하나가 없다는 거죠. 하나가 없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같은 간에 저거를 모두 커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거가 여기서는 TI는 클리페이지랑 클리어런스라고 보고 있다라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부품은 표준이 아예 없나 봐요. 하지만 우린 알고 있는 거죠. 전기적, 기계적, 열, 환경적 영향을 견딜 수 있는 저련 장비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자체는 우리는 알고는 있어. 그래서 저련 등급이 CPG랑 클리어에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련 등급이 뭐였냐? 저련 등급이 아까 전에 이건가? 이게 저련 등급인가 봐요. 아닌가? 저련 등급이 없네 지금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련 등급이 있는 줄 알았어. 여튼간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기능적 저련 PCB의 고전압 간격인데 이거는 회로의 접지 바운스 고전 2차로의 과도 상태. 여기서 설명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기본 저련이 있고 강화 저련이 있다고 했어요. TI사에서는. 그러니까 기본 저련은 정상, 비정상, 장독 조건 모두에서 감전으로부터 보호하는 단일 레벨 전원. 보조 전원이나 이중 저련도 있는데 우리는 이중 저련과 동일한 등급을 제공하는 단일 저련 시스템. 그래서 TI사는 그 강화 저련을 쓰고 있다. 기본 저련도 있는데 강화 저련이 되는 제품들을 제공하고 있다가 요 세미나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런 등급의 에너지원에서는 일반인이 있다고 치는데 이게 클래스 2가 되면 이게 아마 아까 전에 과저련 클래스겠죠. 기본 저련 혹은 보호 접지. 그게 사람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위험 전압이나 이제 클래스 3로 가면 3까지인지 3 이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는 기존 저련에다가 보조 저련에다가 일반까지 가는 거. 요거를 강화 저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저련도 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갑자기 목이 저련을 한 번 더 해가지고 이중 저련을 하는 거지. 그래서 ES1은 초저 전압 저련인 거고 ES2가 뭐 몇 가지 나눠지나 봐요. 그다음 ES3가 이제 AC로부터는 이제 이중 혹은 더 넓은 클리페이지랑 클리어런스를 가지고 있는 강화 저련을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얘인데 지금 1차 회로가 있고 비접지형 위험 전압이 있고 TMV2가 있고 강화 부품이 있고 접지형 이게 있는데 여기서 요 등급 FBR이요 각각 사이에서 요구되는 뭔가 부품 등급인 거예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설명한 건 요 B였는데 위험 전압, 접지, 최소 60V 이상. 이게 베이직 저련.
근데 R 등급으로 올라가면 이제 AC, DC 정류기 60V 이상 온보드 차저, 이거 강화 절연이 필요한 부분. 그래서 여기서 요 빨간색 여기 R 들어가 있는 게 강화 절연이 필요한 거고, B는 기본적인 이제 거고, F는 이제 뭐 불이익이라든가 보조전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단계별로.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아마 이거였나? 그래서 자기네들이 봤을 땐 두 가지죠. PCB에서 결정하는 게 있고 부품에서 결정하는 것들도 있는데, 부품으로는 클리페이지랑 클리언스가 중요하죠. 클리페이지는 작동 전압, 오염 수준, 재료 그룹. 여기서 기본을 할 거냐, 강화를 할 거냐, 이 두 배를 칠 거냐. 두 배는 이제 대기 저 뭐라고 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저기 우리 대기압, 온도랑 관련된 것들이고요. 클리어런스는 주전원의 가도, 오염 수준, 고도와 관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두 배 쓴다고 했나 보네요. 여튼간에 기본 강화가 되는데, 기본은 이런 표가 있는데 TI사에서 말하는 건 자기네들은 기본이 필요한 거에는 기본의 두 배짜리 강화를 쓰고, 마찬가지로 기존 표준으로 있는 거에 강화된 걸 쓴다. 그러니까 요 파란 거로 적은 게 기존에 기본이라고 했던 표준들이 있는데, 강화가 필요한 부분에서 TI는 기본의 두 배를 쓰거나 기존 거에서 다음 단계에 있는 옵션들을 적용해서 자기네들이 고전압 조건을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일반 PCB나 대체 완제품이나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 표준을 따르거나 코팅을 하거나 이런 걸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최종적으로 한 가지 더, 이 모든 경우에 대해서 고도가 2000이 넘어가면 이 보정계수라는 게 좀 이따 하는데, 보정계수의 더블이나 이제 1 이상 수치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압, 여기서는 이제 중성 라인이랑 AC 기준이긴 한데 RM이 쓰니까 50V 이하,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라고 하면은 과전압, 여기 문제가 되는 과전압은 1, 2, 3, 이쪽으로 갈수록 등급이 더 높아지는데 330, 800, 1500, 2500 이렇게 쭉 높아지고요. 같은 레벨에서는 이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TI사에서는 자기네들은 기존에 어떤 등급이 있다면 한 단계 더 높은 거 쓰거나, 아니면 같은 등급에서 곱하기 더블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AC 주전원의 가도 전압은 최대치로 하면은 이쪽 조건이 되는 거죠. 이쪽 조건이 되는 건데, 보통은 요 미만에서 이제 쓰게 되는 거, 이쪽 조건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또 이 파형이랑 시간 조건들도 있더라고요. 여튼 뭐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거, 과도 전압이 0.5에서 6kg까지가 있는데, 이거는 방금 여기 요 8000은 너무 센 거 같고 아마 3단계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 세미나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거, 클리어런스는 오염 수준 1, 2, 3. 보통 공장 환경이면은 3인 거예요. 사무실, 연구실, 이건 2레벨이고, 3이라고 치면 0.8, 0.8, 갑자기 1.5, 3.0, 5.5. 이 정도는 떨궈야 된대요. 그러니까는 공장 수준에서 4kV 내전압을 가지려면 최소 3mm를 벌려야 되는 거죠. 공장 수준에서
2.5kg의 과전압 특성을 과전압을 견디려면 1.5mm를 가져야 되고, 근데 고도가 높아지면 여기다 이 배수를 곱해야 됩니다. 2000m까지는 1이고 이제 여기보다 높아 5000m면 1.48을 곱해야 돼. 그래서 산 위에 올라가는 장면이었다가 1.5배를 곱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좀 4500이 나오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이 자료 때문에 꽤 재미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은 우리가 볼 거, 오염수준 1, 2, 3은 무엇이냐? 오염수준 1, 2, 3은 아까 나왔던 어디 갔어? 요겁니다. 1, 2, 3입니다. 1, 2, 3. 그리고 필요한 가도전압 0.5, 1.5, 2.5, 4kg, 6kg는 뭐냐면 요 표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8,000, 2,500, 4,000, 6,000 몇 가지 등급이 나뉘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500V, 1000V 단위로 나눴나 보네요. 그래서 PCB 설계할 때 제가 봤을 때는 PCB 설계 기준으로 거의 여기 있는 자료를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오염 3 수준의 이 정도. 그러니까 PCB에서 3mm까지 벌리면 4kV 내전압인 거야. 그러면 한 1.5mm만 벌려도 2.5kV 피크입니다. RMS 아니에요. 피크. 이 정도입니다. 한 0.8만 벌리면 기본적으로 1kV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PCB 설계할 때 좀 도움이 되죠. 물론 오염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이게 꽤 그래서 세미나가 참고할 만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클리어런스가 아니라 이 패키지 표면을 따른 클리페이지 기준, 또 3단계 볼게요. 3단계를 보면 최소 1.25mm, 4mm, 8mm, 10mm 견딜 수 있는 게 전압의 클리어런스보다 낮죠. 그러니까 최소 4mm가 돼야지 400V가 되는 거예요. 그 400V는 왜 중요하냐? 아까 여기 뭐였지? 400이 나왔습니다. 표준 때문에 그런 건데 여기서부터 이것 때문이었나? 이거? 재료 그룹 2 여기가 일반적으로 아마 TI가 쓰다 보니까 400 이상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뒤에 오면은 클립페이지가 부품이 길어야 되는 이유가 핀 간격이 넓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내전압을 RMS를 1kg 이상 하려면 무조건 10mm를 벌려야 돼. 클립페이지를. 그래서 TI 거에 게이트 드라이버나 절연 앰프 같은 거 보면 부품이 좌우로 와이드 SOIC PKC가 많아요. 이게 핀투핀 거의 11mm 나오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보면 이런 컨셉으로 설계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C가 물리고 전압이 걸리고 접지가 있는 경우에서 이런 게이트 드라이버는 우리가 강화나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고전압 쪽이면은 강화, 여기 낮은 전압은 그냥 기능을 쓰신 거네요. 그래서 이게 강화, 레인포스드 1차 또는 위험 전압, 왜냐면 AC 쪽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비접지형 그거라서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네요. 되게 쌤인데 영어가 너무 딸린 게 조금 죄송합니다. 영어가 딸려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최선이야 지금. 여튼간에 그래서 지금 사실 세분하게 나눴는데 사실 저도 TI 거 쓸 때는 레인포스 쓰고요. 이거 절연 내전압 높은 거 쓰고요. 클립 페이지 넓은 거 써요. 여기 뭐 4mm 짜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거의 8mm 이상 나오는 제품 쓰거든요. 그냥 TI 거 게이트 드라이버 보면 SYC 와이드 타입은 8mm 이상 나와요. 무조건. 그 다음에 TI 거 옛날 거는 1kg 막 이랬는데 요새는 아마 거의 5,000, 6,000, 4,000
뭐 이런 게 레인포스트로 나오고요. 아무리 낮아도 2kV, 1.5kV 이 정도 나오거든요. 이런 이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고요. 그냥 12V를 지원하는 서버다. 이거 앞에 건 뭐지 그러면? 이거 여기 좀 높구나. 여기 보면은 좀 특이한 게 출력 전압을 셰시에 연결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게 옛날에는 저전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줬는데 갑자기 작년부터인가 LDC 같은 거 설계할 때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12V 그라운드를 차체 접지 안 붙여요. 안 붙이는 게 지금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LDC도 새로 막 변경되고 있는데 완전 독립으로 써요. 여기 결합 안 하고 얘 따로 나가고 얘는 얘대로 따로 나가고, 그러니까 접지는 접지대로 따로 나가고 저 로드는 로드대로 따로 나갑니다. 근데 기본인데 2,500. 이것도 3mm 이상 되는 거. 3mm 이상 되면 돼. 그러니까는 기본 타입은 그냥 일반 표준 SYC 쓰면 2,500은 견디는 거야, 그냥. 근데 저는 레인포스트 된 거를 사서 쓴다 이거지.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양쪽 다 전압이 AC에 연결돼서 400, 800이면 이제는 와우. 유럽이 조건이 세네. 2,500 이상, 4,000 이상 되고 공간거리는 최소한 이 정도 되니까 되는데 우리는 이거는 걸 쓰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거네요. 조건이 아예 안 돼.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보면 뭐 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테슬라 것도 보면 이런 건 안 쓰던데. 테슬라도 레인포스트 타입 써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분들 거 까서 봐봐. 게이트 드라이버 다 와이드 타입 쓰지. 그러니까 이 정도 써주는 거네요. 11.2mm 이상 나오는 거, 굉장히 나오는 오염 수준. 그러니까 이런 거 설정해서 앞에 표 참고해가지고 저렴거리에 벌리는 거죠. 사실 자동차 떠나서 일반 산업기기도 멈췄을 때 사람한테 인명피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어지간히 에너지 제어하는 기술 쪽이라면 재료는 그냥 강화된 거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가격 뭐 진짜 몇천 원 때문에 이거 아껴서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죠. 좋은 부품 쓰고 오래 안전하게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거예요. 난 사실 자연 지키고 뭐 에너지 아끼고 이게 딴 게 아니라 비싸고 좋게 만들어서 오래 쓰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렇다고 뭐 비싸다는 게 뭐 과도하게 이게 아니라, 여기 비싸는 기준은 5,000원짜리보다 만원짜리 부품 쓰면 된다는 거죠. 만원짜리 쓰고 레인포스드 규격에 강화된 부품 쓰면은 이런 거 차이 별로 없잖아요. 요새 가뜩이나 우리나라도 소용량 중국산 충전기 불나가지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여튼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튼간에 저는 제값 주고 제대로 만들어 쓰자 주의거든요. 일단은 뭐 이렇다는 거고요. 여기 보통 우리가 슬로컷 많이 돼 있잖아요. 이 슬로컷도 오염 수준에 따라서 다르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1이 실내였습니다. 1이 실내였나? 이게 코팅 이런 거였고요. 2가 실험 환경, 실험실, 연구소. 3이 공장, 오염도가 있는 공장. 이것도 슬롯도 1.5 이상 파야 되네. 나는 2mm 팠었는데 2mm 파면 너무 넓어서 힘들었어요 항상. 여튼간에 이것도 그냥 막 파는 게 아니라 1mm 이상 파야 되는 거네. 여튼간에 물론 파면 1mm가 있으면 더 낫죠.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이것도 좀 더 좋은 특성을 얻는다면 과감하게 많이 파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우터 컷이죠. 컷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파트 넘버가 기억이 안 나는데, TI 거 부품, TI 거에 이 듀얼 채널 쓰는 거 있는데, 이 핀투핀 간격 여기가
이게 사용되는 전압에서 쓸 때는 클릭 페이지 지침을 따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 따르던가 요거 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안 나오다 보니까 최소 표준은 따른다.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했나?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서 넘어갈게요. 이게 뭘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아, 이게 그 내용이었나? 여기 오른쪽 표가 좀 재밌는데요. 이게 표준이 몇 개가 있어요. IEC 표준이 있고요. IPC 표준이 있거든요. 근데 요 빨간 거랑 녹색을 보면 이 표준, 요 녹색, 빨간, 검정, 여기 요 세 개가 표준이거든요. 표준인데 표준을 기준으로 코팅, 우리가 보통 절연 코팅 하잖아요. 코팅을 하면 동일 간격에서 엄청난 내전압 특성이 향상이 됩니다. 반대로 동일 전압에서는 간격을 더 줄일 수가 있는 더 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표준 조건이, 그러니까 TI는 레인포스드 조건, 그러니까 기본 조건도 있지만 강화된 조건의 부품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아까 패키지 같은 경우 특정 패키지에서는 이 조건을 강화된 걸 못 써. 그러면은 표준을 쓰는데, 이 표준을 좀 더 튼튼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표준에다가 코팅 같은 걸 하면은 훨씬 강화된다 이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표준이라고 하면은 여기다 코팅을 하면 훨씬 더, 그러니까 동일 전압에서 이거 보면은 얘는 뭐야? 얘는 참고하지 마. 이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이 저거는 완전 청정도가 진짜 완전히 제로로 떨어질 때만 가능해. 이거는 또 말도 안 되고. 여하튼간에 코팅을 하면 대폭 줄어드는 거죠. 코팅을 하면 표준이라고 했을 때 훨씬 더 강한 내절연 조건, 이거 뭐라고 하나? 동일 전압에 대해서 더 이거는 이 간격 클리어런스가 줄어드니까 동일 클리어런스에서 더 높은 내전압을 얻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5mm가 3mm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5mm에다가 코팅을 하면 거의 이게 1.5배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5mm 1.5배니까 한 1500 이상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견딜 수 있는 내전압이 증가되는 거지. 그래서 강화된 조건을 쓸 때는 확실히 벌려주고, 핀 패키지에서 거리가 좁은 조건이다. 좁더라도 표준은 지키는 거고, 거기다 코팅까지 더해주면 완벽하게 절연 내전압, 더 나은 내전압 조건을 얻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요거는 요새 TI사에서 이제 한 건데, 아이고, 이렇게 여러 회사 제품들을 봤더니 TI사 있는데 650이라고 하는 내전압 기준 드레인 소스 간격 봤을 때 이게 부품마다 다 제각각이래요. 그러니까 제조사마다 제각각이다. TI사조차도 넓은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근데 보면은 제가 보면요, 220이면은 패키지가 크잖아요. 근데 핀 간 거리는 짧아요. 오히려 QFN 타입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얘보다 절연 거리가 더 좋아.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아직 업계 표준이 좀 약간은 섞어 쓰는 게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QFN이 패키지는 작더라도 오히려 핀간 거리는 일반 표준 뭐 220 이런 거나 247에 비견할 만하다. 좀 나은 것도 있다.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예외사항이 있네요. 이건 뭐 얘기했더라? 여튼간에 기능적 절연은 고전압 환경에서 작동, 연명, 공감 및 고전압 기능 달성을 충족해야 된다. 전기 강도 테스트를 테스트해야 된대요. 1mm당 1kV네요. 요즘 1mm당 1kV야. 우리 휴대폰이나 PC 어댑터 기준이긴 하지만 이 정도 하면은 1mm당 1kV라는 기준안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해볼 수가 있겠죠. 결론,
여튼간에 지금 한 게 뭐냐, 클리어 페이지랑 클리어런스 이 두 가지로 절연 안정성, 고전화 PCB 간격 같은 거 결정하는 방법, 오염도 아니면은 전압 조건에 따른 안전도, 이런 걸로 됐고요. 뭐 이거 세 가지 설명하긴 했는데 사실 베이직 타입 부품이랑 그 강화된 타입 부품이 있는데, 400V 이상이면은 강화된 부품 써라, 400V 이하에는 베이직 써라, 뭐 12나 48 같은 거 그런 거는 베이직 써도 된다. 근데 400 넘어가면 일단은 강화된 타입 쓰는 게 맞다. 그리고 표준화는 다양한데, 표준안이 사실 통일되거나 정말 강화 조건이 맞냐,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TI사는 말씀 저기 아까 있었지만 그냥 기본 조건의 2배를 강화로 설정하거나, 아니면 기존 등급의 다음 단계 등급을 쓴다거나 등의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강화된 조건을 적용하지 못하면, 혹은 기본 조건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표준 규격에 코팅을 해라. 코팅하면 확실히 더 극단적으로 이게 조건이 강화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절연 때문에 이 세미나 간 것도 있는데, 보면은 기본 절연 조건들 있잖아요. 일단 부품을 강화 절연이 된 부품을 우선하는 게 좋은 거죠. 물론 낮은 전압이면은 기본 써도 되지만, 사실 저는 인명과 관련된 것들이라서 사람이 다치는 거 떠나서 그 제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건 전압 따라 골라 써야겠지만, 여튼간에 그런 부분들 좀 알아야 되고, 설계 조건들 뭐 아까도 나와 있지만은 뭐 휴대폰이나 PC면 1mm에 1kV 막 이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이쪽에 가면은 아까 이런 거 슬롯도 이 1mm, 2mm 이게 막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오염도랑 관련돼 있는 거죠. 최소 연구실 랩 수준이 1mm인 거야. 근데 약간 공장 정도 생각한다면 1.5는 팔아,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클립 페이지 조건, 이게 아주 좋네요. 클립 페이지 조건이나 이거 클리어런스 조건, 아니면 클리어런스 조건 좋았습니다. 이게 뭔가 사실 다 제각각이거든요. 경험치가 더 세긴 한데, 연구실에서 보통 400V 시스템 설계할 때는 최소 2.5mm 이상 벌리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후배들한테. 아무리 못해도 2mm는 벌려라 했는데, 그 정도 조건이 2mm 벌리면 거의 3000V 넘어가는 내전압인 거지. 이 정도면 꽤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후배들이랑 얘기를 또 해야죠. 요새 후배들이 다 PCB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참고해서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이제 TI사는 강하게 쓰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냥 보통 상용 전원 220V 라인에서는 6.0V가 최대치. 그것도 이제 아주 이것도 실외 조건인데, 실내면 4000V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로 보면은 6.0V까지 가야 되는 거지. 전기차는 실외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충전기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강화 버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형 충전기는 강화 버전 무조건 써야 돼. 다행히 우리가 480이나 진짜 440, 34 안 쓰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럼 8000V 써야 되는데, 8000V면은 단일 소자로 8000V 나오는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중 절연 써야죠. 이중 절연. 그거 나오지 않았나? 이중 절연 쓰라고? 이중 절연 써야 돼. 여튼간에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요, 꽤 있습니다. TMV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설명을 잘 안 했는데, 아시는 분들이 또 있겠죠. 이것도 표준화에 나와 있는 건가 봐요. 이건가? TMV1, TMV2, 이거 아니네. 용어들이 잘 모르는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세미나 할 때 그것까지 언급되지 않았어요. 일단 그 정도 내용이다. 그래서 자료로 다 저도 이해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설계에 관련된 꽤 재밌는 내용들, 뭐 CTI나 CAT나 오염도라는 개념이나 TI가 게이트나 센서 부품할 때 레인포스드 아이솔레이션 컨디션을 왜 하는지 그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감사합니다.